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서지현, 송우현 부산시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너무 자주 나오는 얘기인가요? 신공항 관련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서방향으로 가덕도를 가로지르는 가덕도 신공항의 활주로. 정부는 가덕도에 동풍이 가장 많이 분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동서방향으로 활주로를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활주로 배치에 근거가 된 기상청 풍향 자료의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소 2~3% 비중이던 동풍이 2020년부터 2년간 20% 수준으로 최대 10배 높게 기록됐습니다. 북서풍과 뒤바뀐 수치, 측정기기 고장이 원인이었습니다. 20년 9월에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가덕도 자동기상 관측 장비 풍량계도 장애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수정된 가덕도 풍향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서북서가 맞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상황이면 약간의 설계 변경을 통해서 방향을 새로 잡으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정부는 향후 설계 과정에서 전문가들과 추가 검토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영상 보니까 정말 황당합니다. 활주로 방향을 정할 때 바람 방향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공항을 설계하고 활주로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이제 바람과 온도와 고도가 중요합니다. 바람 같은 경우는 이제 이착륙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고 온도와 고도는 이제 엔진 추진력 때문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항공기는 이착륙을 할 때 이제 바람을 활용하게 됩니다. 정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맞으면서 이착륙을 하게 됩니다. 쉬운 예로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겨울 같은 경우에는 측풍, 그러니까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강하게 불다 보니 종종 폭설과 함께 공항에 이제 발이 묶이는 관광객들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동거리를 좀 줄이기 위한 이 정면 바람을 활용을 해야 하는데 옆에서 부는 측풍이 많이 불게 되면 항공기의 이착륙에 영향을 좀 미친다라는 부분에서 이 바람의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지점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가덕도 신공항이 기기 고장으로 풍향 자료가 잘못됐는데 그걸 모르고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활주로 방향을 정했다. 송 의원님이 지금 자료를 가지고 좀 준비를 했죠, 설명을 할. 만약에 이게 정말 오류로 인해서 설계가 잘못됐다면은 정말 큰일입니다. 큰일인데,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네. 그 자료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에 나와 있는 기본 계획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문구가 네 곳의 기상 관측소 분석 결과 가덕 지역의 바람이 가장 강하며 풍향도 동풍이 우세풍으로 나타나는 특이점이 보임 이렇게 지금 적혀 있습니다. 네. 이 말만 들어보면은 그 마치 이제 2년간 그 동풍으로 관측된 그 자료 때문에 지금 이번 가덕도가 지금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됐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뒤에 또 문구가 지금 첨부된 문구가 있습니다. 통상 북서풍이 우세풍이라는 문구가 여기에 저자료에 들어가 있는데 통상 가덕도 신공항 이제 저희 기본 계획에 반영된 자료 그 데이터를 보면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5년간 가덕도의 풍향 데이터를 측정을 한 결과가 여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은 북서풍이 우세, 그러니까 북서풍이 우세한 걸로 나오고 그리고 여름에는 동풍이 부는 걸로 나와 있는데 25년간 자료를 토대로 설계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동풍이 우세풍으로 나타나는 특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동서 방향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것은 약간 다소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동서 방향으로 지금 그 설계를 하게 된 이유가 기존에 저희가 가덕도 신공항을 설계할 때 이제 입지선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5개의 방향을 지금 검토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북서쪽으로 이렇게 입지를 하려고 했다가 이제 동서로 이렇게 결국에는 결정이 난 부분이 주변에 이제 소음 문제라든지 강서 쪽 이제 명지 신도시의 소음 문제
그리고 김해공항에 또 이제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역 간의 간섭 문제 때문에 지금 동서 방향으로 해야지 가장 간섭이 없고, 그리고 동으로 부는 바람 그리고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에 대한 영향을 잘 측정해서 안전한 공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네, 우리가 영상에서 정부 입장이라든지 또 전문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는 건데, 그렇게 정부 입장하고 전문가 재검토 부분 좀 얘기해 주시죠. 물론 이런 사소한 오류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조금 부실했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에 대한 부분을 분석은 했지만 이 2년 동안 기계에 대한 검증이 오류가 있었다라는 것은 국토부에서도 인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부분이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했나. 물론 엑스포 유치 과정 덕분에 이렇게 조기 개항을 결정을 하게 돼서 국토부도 서두르면서 이렇게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입니다만, 그 전에는 특별법이 통과가 되는 부분과는 별개로 준공에 대해서 크게 국토부가 관심이 없지 않았나라는 부분에 대한 방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실현이 되고 있는 과정이라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다 좀 더 완성도 있는 공항과 그리고 이런 오류를 설계 과정에서 좀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지금 왔다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송 의원님도 정부 입장, 전문가 재검토 짧게 좀 언급해 주시죠. 예, 그 공항이라는 게 이제 저희가 100년을 두고 안전하게 설계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러니까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 국토부에서도 앞으로 지금 아직까지 이제 기본 설계에 대한 적격성 심사라든지 그리고 지금 수의 계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 자격 심사를 통해 가지고 보다 안전한 이제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안전한 공사가 될 수 있게끔 지금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거라는 방침을 지금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부지조성공사가 4차례나 유찰이 됐고 그다음에 수의 계약이 진행 중이다. 그럼 과정이 지금 잘 어떻게 순조롭게 잘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23년 12월에 이제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전반적인 로드맵도 함께 발표가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는 상황으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3년 12월 기본 계획이 발표됐을 때부터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이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시작을 했고 하루라도 빨리 이제 원주민에게 보상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항은 그저 건설만 한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턴키 발주 같은 경우도 계획대로 24년 5월에 조달청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4년 12월에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자도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간을 지금 늦게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첫 공고가 있었을 때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던 점, 조건이 변경이 필요했었다는 점, 그렇게 되면서 2회부터 현대건설 컨소시엄만 단독 응찰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4차례 정도 유찰이 되면서 이 수의개혁 참여 의향을 현재 묻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 계획상에서도 12월까지의 선정 결과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지금 10월인 만큼 조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송 의원님 현대 컨소시엄이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대안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언제 착공할지 이렇게 걱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엔 현대건설 쪽에서도 지금 공기 부족 그리고 공사 난이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29년 12월까지 적기에 이제 공사 완공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약간 난색을 좀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인데 조달청 입장은 이러한 우려를 하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저 수의계약 참여 의사 확인 단계에 지금 있다. 네. 예, 그리고 저 수의계약 협상에 이제 그 기존에 저 언론에서 나왔듯이 불가하다는 의사를 전달받은 적은 없고 세부 내용을 지금 조율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일정대로 12월 달에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다. 이 정도 의견을 지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하고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어떤 사고가 나면은 정말 치명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하게 지금 우리가 안전을 강조하는 것처럼 제대로 이렇게 건설되기를 바라는데 자, 현재까지 보면은 이제 근거 자료에 오류가 있었다.
그리고 사업 진행이 조금 더디다. 거기다가 이제 올해 우리가 여름에 경험을 했지만은 기후 위기, 이런 것까지를 다 감안을 한다고 하면은 이걸 모두 다 고려한 건설이 돼야 될 건데 2029년 가능합니까? 조기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실시 설계 적격자 심사 과정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그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어떤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2029년에 대한 개항을 어떻게 하면은 목표를 만들 수 있을지,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토부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사전에 협의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바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활주로의 직각 방향에서 부는 바람이 이착륙 절차에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은 결국 전문가들의 의견에서도 윈드 커버리지가 충분하게 한 활주로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2개의 활주로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속해서 활주로 이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국토부는 이번 2년 동안에 이런 검증 오류가 있었던 부분과 그리고 컨소시엄 절차에서 수의 계약으로 가고 있는 과정들을 모두 고려해서 29년 12월에 개항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한 예산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서 말씀 주신 것들 포함해서 지금 또 이제 투트랙으로 지금 부산시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이제 가덕건설공단이 지금 출범을 했고, 그리고 추진에 대한 이제 그 주민들 보상에 대해서는 건설 추진 본부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는 절차들이 차질 없이 이제 진행돼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으로 지금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